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임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아내 강윤영 씨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소시오패스 장애가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놓고 오늘 난리가 났었죠. 특히 원희룡은 MBC 정치인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2017년도에 있었던 연예인 사건을 얘기하며 학회에서 제명당한 전례가 있었다며 먼저 사과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도 걸릴 수 있고 허위사실도 포함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 행위도 될 수 있고 명예훼손 등 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희 쪽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원희룡이 발끈을 했습니다. 원희룡은 사과할 일은 아니다.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얘기한 것인데 학회에서 제명된 적이 있다? 학회에서 논의해서 제명한다면 감수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재정조사연구원의 지역화폐 비판하면 제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던 그 억압적인 협박에 기시감이 든다. 맘대로 해라. 그리고 학회에 제명에 대해서 왜 캠프에서 얘기하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는데 진실에 대한 것과 허위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어떤 형사처벌이든지 감내하겠다. 만약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허위인지 대해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다 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해당이 된다 라고 말하자 원희룡이 말을 끊고 나서면서 협박하는 거냐? 고발해라 라면서 둘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원희룡의 뜬금없는 분노에 누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일인지 아내인 강윤영 씨에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강윤영 씨의 발언은 결국 대한신경정신과 학회까지 번졌고 이 학회는 원희룡 아내 강윤영 씨에게 구두 경고했다고 합니다. 학회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지적을 했다. 본인도 실수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라. 우선 구두로 얘기했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당연히 정식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후보 아내면 영부인 후보인데 영부인 후보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아무런 진단도 절차도 없이 뇌피셜로 떠들면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떠들어댄 것은 현근택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희룡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같이 책임을 지면 될 듯합니다. 자, 한편 국임당 홍준표가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갑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아마 홍준표도 최종 마감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조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우리 당에서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후보뿐이었다. 그러나 추석 2주 전부터는 제가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꾸준하게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면 깨끗한 후보가 나가야 된다. 본인, 부인, 장모 등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후보로는 모처럼 맞이한 정권교체 호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이 유독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비리 후보끼리 대선 구도를 만들어서 이재명 물타기 대선을 획책하려는 의도이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쌍둥이, 비리 페어 대선으로 몰아가서 국민들께 비리 의혹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른바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후보 연루 고발 사주 사건, 또 윤 후보 부인의 주가작 사건의 수사를 다 해놓고 윤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이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 약점인
성남 대장동 비리 사건을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 3자를 묶어서 오히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로 만드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구설수와 비리로 대선 본선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설령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난 탄핵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혼신을 다해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혹여 저의 소홀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저는 오늘의 순간을 위해서 26년간 당을 지켜왔고 지난 4년을 대선 준비에만 매진해왔다. 준비되고 든든하고 깨끗한 홍준표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라고 입을 사정없이 털었습니다. 홍준표가 급하기는 정말 많이 급했나 봅니다. 되지도 않게 또 이재명 지사를 물고 늘어집니다. 참 추악하죠. 그러나 이 홍준표의 입장문을 들여다보면 홍준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윤석열과 그 가족들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검찰은 사실 이미 수사는 끝났죠.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검찰 내부에는 윤석열 비판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또 윤석열 때문에 지금 검찰의 명예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하면 지금 조직이 해체되는 수순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당연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요. 물론 아직도 윤석열 측근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만 상당수의 검사들이 벼르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홍준표의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단 윤석열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다라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그동안 싸질러 놓은 게 워낙 많아서 민주당에서 대비책은 충분히 마련했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적폐들의 힘은 강하니까요. 홍준표가 똥줄이 많이 타긴 탔나 봅니다. 입장문까지 내면서 지지 호소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예전의 홍준표는 아니죠. 총기도 없어 보이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저 젊은 층들 듣기 좋게 사이다 발언 몇 번 한 걸로 인기 좀 얻고 개그스러움으로 인기를 조금 끌어올리긴 했지만 당신도 깜은 아닙니다.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도찐개찐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